안녕하세요. 어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리액트 기초 내용에서 컨텍스트 API에 대한 실습편입니다. 오늘 볼 코드는 꽤 많습니다. 사실 예제를 몇 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고요. 우선은 컨텍스트를 적용하지 않은 코드, 이론편에서 저희가 다뤘던 프롭스 드릴링이 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컨셉을 한번 보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적용되어 있는 예제 코드들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non context를 먼저 보고 갈 건데요. 자, 이번 코드는 여기에 있는 유튜브 컨텍스트 API라고 하는 커밋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볼 코드들 범위는 여기 있는 컴포넌트 이 안쪽에 컨텍스트 example이라고 넣어놨고요. 여기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 3개 있는 파일들, 그리고 이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컨텍스트 이쪽에 있는 3개 파일입니다. 우선은 non context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부터 보고 갈게요. 자, 우선은 저희는 이 루트로 앱을 쓰고 있으니까 이쪽을 좀 바꾸고 갈게요. 자, 지금 이렇게 바꿨을 때 헬로 월드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코드를 보고 갈 건데요. 요 안에 있는 녀석입니다. 자, 우선은 요 인덱스를 먼저 보고 갈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아니죠, 요걸 먼저 봐야죠. 자, non context는 grandparent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value라고 하는 헬로 월드를 값을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grandparent를 한번 가봐야겠죠? 자, 이 할아버지 객체를 가보니까 props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value를 가지고 있고, value를 그대로 이 parent 태그로 넘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grandparent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 이 props를 사용하고 있는 객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parent로 봤을 때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child 태그를 가지고 있는데 얘도 그대로 value를 넘겨주고 있고요. child로 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grandchild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 value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grandchild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div 태그,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이모션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건 div 태그인 거죠. div 태그 안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props가 여기 정의되어 있으면서 이 value가 여기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ild, grandchild, grandparent, parent라고 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non context 쪽에서 각각 계층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워낙 간단한 거고 사실 이 외에 컴포넌트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필요 없는 거죠. 이 그랜드 차일드 빼고 차일드, 그랜드 페런트, 페런트는 지워도 되는 녀석이에요. 사실 이 예제 코드만 보면은.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non context 쪽에서 우리가 이 값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 그랜드 차일드라고 하는 녀석이 이 헬로 월드라는 거를 갖기 위해서 이 계층을 다 건너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props를 다 구현을 해서 사실 이 그랜드 차일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컴포넌트는 이 props가 필요 없음에도 이 props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아님에도 하위 컴포넌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모두 props가 정의되어 있고 이것들을 넘겨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value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hello world가 아니라 만약에 이걸 뭐 value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긴 하죠. 사실 value라는 이름 자체가 올바른 네이밍 컨벤션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뭐 만약에 이젠 나이를 넘겨줄 거야 해갖고 age를 넘겨주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 그랜드 차일드가 이제 선언합니다. 나 이제 이거 age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차일드 쪽에서 야, 여기 난리 났다. age로 바꿔달래. 하면은 여기서 그러면서 자, age는 그러면 굳이 스트링으로 받을 필요 없잖아요. 숫자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 네, age인데 value? 이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도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것들을 다 바꿔가면서 여기도 야, 그러고 스트링 아니고 넘버래.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특히나 이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한 프롭스의 프롭스에서 가지고 있는 값의 이름 그리고 타입을 변경하는 거 딱 하나,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모든 파일들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고 이 커밋을 해서
나중에 뭐 우리가 같이 동일한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동료들과 이제 뭐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변경을 하게 되는데 코드 리뷰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뭐 그냥 죄송하다 해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프롭스를 사용하면 안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요 정도까지는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사실 이 컴포넌트가 지금 이거 워낙 간단해서 그렇지 사실 요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워낙 크잖아요. 사실 버튼 하나도 컴포넌트고 이거를 뭐 표로 만들어서 뭐 조회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조회하는 페이지 자체를 또 컴포넌트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단위를 또 컴포넌트로 봤을 때에는 얘가 프롭스로 받아서 거기 하위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하위 컴포넌트들에게는 프롭스로 뭐 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수준들은 각각의 이 개발팀들이 가지고 있는 컨벤션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런 식의 방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변경이 일어나면은 연쇄작용이 일어나니까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 코드를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하나 보고 갈 겁니다. 컨텍스트 이그젬플 하나를 먼저 보고 갈게요.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요. 사실 컨텍스트 이그젬플 하나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숫자가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카운트 프로바이더 그리고 카운트 레이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레이블을 보면요. 유즈 컨텍스트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 우선은 이 카운트 프로바이더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운트 프로바이더 우선은 이론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프로바이더, 컨슈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크리에이트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컨텍스트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좀 전역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값들을 이제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이 카운트라고 하는 넘버 하나 그리고 플러스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 하나를 관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디폴트 밸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밸류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입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타입도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카운트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프롭스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 뭐 프롭스는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 프롭스라고 이름 지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카운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우리가 부모 객체로 또 씌워줘야 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 카운트 프로바이더 안쪽을 보시면 이런 프롭스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children은 이런 JSX 엘리멘트 배열 뭐 들어올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정의를 해준 다음에요. 여기에는 뭐 use state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 플러스 카운트에 대한 함수를 여기서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카운트 한 다음에 여기서 set count 한 다음에 이 카운트를 플러스 1 해주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state에 대한 함수를 여기서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return 이쪽을 보면요. count context.provider예요. 여기서 쓰고 있는 이 count context 자체가 요 녀석입니다. create context에서 만든 이 context 하면은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컨슈머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값을 넘겨줘야 하는데요. 이 밸류를 넘겨줘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디폴트 밸류로 선언을 해놨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값들 그리고 함수가 있으면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값 또는 뭐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되어 있는 이 구조화된 이 값에 맞게끔 타입에 맞게끔 이쪽에다가 넘겨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넘겨준 값이 스테이트로 사용되고 있는 이 값과 함수 세트 함수죠. 이거를 넘겨주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hildren은 아까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JSX 엘리먼트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 요거 다시 이제 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은 카운트 레이블하고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봤던 JSX 엘리먼트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안으로 하나 들어가 보면은
우선 우리가 이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로 감쌌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use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use 컨텍스트 한 다음에 이 count 컨텍스트 이렇게 해서 하나 임포트 해온 거를 여기다 땡겨 쓰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는 값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뭐 그냥 뭐 value, use 컨텍스트, count 컨텍스트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count 컨텍스트는 지금 count랑 플러스 count라고 하는 이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count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umber라고 하는 타입으로 정의가 됐어요. 이거는 구조분해해서 가져온 거죠. 근데 이 value는 매핑된 게 없으니까 그냥 다 갖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count와 플러스 count를 둘 다 쓸 수 있게. 그래서 뭐 value 점 하면 뭐 무슨 뭐 물음표 하면은 count도 쓸 수 있게 되고 플러스 count도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에서 값을 가져다가 쓰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우선은 여기서 필요한 거는 count만 필요한 거니까 count만 가져다가 이 div 태그 안쪽에다가 씌워준 겁니다. 이게 요 안에다가 노출이 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값만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서 플러스 버튼이 있었죠. 자, 플러스 버튼 쪽에서 똑같아요. use context 해가지고 count context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플러스 count를 가져왔죠. 자, 요거는 요거를 가져온 거다. 근데 여기는 이 뭐 디폴트 밸류였고, 여기서 실제로 가져온 거는 요 값이죠. 요 함수를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count가 플러스 1 되고 있는 건데, 이 count는 지금 이 count 레이블 쪽에서 땡겨다가 노출시켜주고 있죠. 이 구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플러스 count를 호출해. 요렇게 구조를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심플한 컨텍스트 예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은 컨텍스트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컨텍스트 두 번째는 뭐 to-do 리스트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to-do provider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예상이 가시죠? 아, 이것도 여기서 컨텍스트가 정의가 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안에 to-do form과 리스트 쪽에서 땡겨다 쓰고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 쪽을 보시면요, 아까보단 살짝 복잡해집니다. 자, 뭐 타입을 하나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to-do list 아이템 타입 뭐 이렇게 해갖고 number와 to-do 그 다음 done이라고 했습니다. 자, number는 그냥 이 순서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to-do 영상 올리기 뭐 이런 식의 그런 스트링들인 거고, do는 여기에 있는 요 작대기를 긋냐 안 긋냐를 체크하기 위한 하나의 불리한 타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타입을 가지고서 또 하나의 타입을 만든 건데요. 자, to-do 요게 list context value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컨텍스트에서 쓰고자 하는 타입은 실제로는 요 타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state와 action을 좀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컨셉 자체는 간단해요. 자, state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상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state는 어떤 값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그래서 이 to-do list의 이 array, 이 타입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우리는 이 to-do list라고 하는 값으로 관리를 할 거다라고 이 state에다가 보관을 한 거고요. 이렇게 쪼개놓으면은 조금 더 보기가 동일해 보이죠? depth를 좀 동일하게 해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자, 액션 쪽에서 보면은 add to do, 그 다음에 delete, 그 다음에 toggle 이렇게 해서 이거는 to-do 리스트에다가 뭔가 추가하는 행동이고, delete 삭제하는 행동이고, toggle은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체크를 하는 함수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reate context 해갖고 컨텍스트를 정의를 해줬어요. 자, 여기서는 타입을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to-do list context value 타입이라고 하는 여기서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타입을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는 그냥 undefined 해줬습니다. 뭐 여기는 사실 뭐 null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빨간 줄이 그이죠. 이거는 우리가 ESLint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null로는 우리가 초기화를 못하게끔 막혀 있어서 제가 undefined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도 우리가 실제로 안 쓸 때는 뭐 undefined로 보통은 많이 선언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to the context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props 아까처럼 동일하게 구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더 이쪽을 사용하게 되면은 export const 한 다음에 to the provider 한 다음에 뭐 이렇게 props를 여기서 넘겨받았죠.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컴포넌트 구현할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use state 내용입니다. 자, to do list, set to do list, 그 다음에 이 타입은 자, to do list 아이템 타입이죠. 이거는 맨 위에서 선언했던 요 3개 구성으로 되어 있던 요거의 배열이다.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줬고요. 요거에 대한 초기 값으로 요 4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넘버 1, 2, 3, 4. 그 다음에 돈에다가 얘만 세 번째 것만 true로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됐죠. 자, 요런 것들은 이따가 요 내용들 보면서 왜 얘만 체크가 됐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nst add to do 요 함수, 그리고 delete to do, 그 다음에 toggle done 이라고 하는 함수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use state 하고 set to do list라고 하는 이 setter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값들을 실제로 요거를 사용해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 to do list를 변경을 해주면서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값을 추가할 건지 이런 것들 넣어주고요. 그리고 delete 할 때는 어떤 식으로 delete 할 건지, 그리고 요거를 돈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돈으로 체크를 할 건지를 여기서 함수들을 다 선언을 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여기서 value 뭐 있어요? to do list context value type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요 value를 하나 묶어 준 겁니다. 요거는 뭐 별건 아니고요. 요거를 그냥 여기 안에다가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그냥 좀 더 가시성 높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할까요? 동일하게 value에다가 요 초기 값을 대체해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값들, 여기에서 정의해줬던 이 값들을 넣어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expor트 해주면 우리가 사용할 프로바이더 컴포넌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싸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개의 값들을 이제 봐야겠죠. 자, to the 폼 쪽을 봅니다. 폼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what to do라고 되어 있는 이 등록 버튼 요것들인데, 자, 여기서는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export const to the form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텍스트, set text 해갖고 state를 하나 정의를 해줬어요. 자, 이 텍스트는 여기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가 하나 들어갈 거고, 자, 여기 폼으로 우선 하나 씌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input이 들어가고 버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input이에요. 이 들어가는 이 텍스트, input 텍스트 박스 자체가. 그래서 여기 value에 텍스트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placeholder는 아까 여기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나오는 이 힌트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onChange에 대해서는 이벤트를 받아서 setText, 이 setter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점 타겟점 value로 이 값들이 노출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setText를 계속 만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이 계속 이 텍스트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이 텍스트가 그때그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은 그냥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폼에서는 onSubm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nSubmit 이벤트가 들어가 있고, 이 onSubmit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를 받게 되고요. 폼 이벤트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 value, action, add to do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const value 해갖고 use context가 들어갔죠. 여기서는 구조분해해서 가져오지 않고 그냥 value 그 자체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가져오게 되냐? 여기 있는 to-do list context value type이라고 하는 이 타입 자체를 그대로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저희는 하위로 뚝뚝뚝뚝 들어가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alue 점 action 점 add to do 해가지고 이 함수를 우리가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호출하게 되는 건데, 이 함수는 뭐냐? 요 함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정의한 이 함수를 우리는 여기서 담아가지고 이 프로바이더에게 넘겨줬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텍스트는 우리가 입력했을 때 계속 들어갔으니까 이 등록 버튼을 누렸을 때 우리는 이 onSubmit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 텍스트가 이 add to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하고 set text 쪽에는 다시 텍스트 비워주고,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비면서 플레이스홀더가 다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 폼 쪽만 본 거고, 이 add to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사실 못 본 거잖아요. 자, 이 add to에서 이 텍스트 여기서 to를 넣게 되면은 이 기존 리스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넣어줘. 리스트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의 이런 엘리먼트를 넣어줘 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이 to 리스트가 노출되는 건 여기니까, 요거는 지금 어디 적용되어 있냐, 요거는 이 to 리스트에 되어 있겠죠. 이 to 리스트 쪽을 보면요, 여기서도 user context 해갖고 to context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밸류를 가져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UL, 그리고 to item 쪽을 보면요, to item 쪽은 li 이렇게 되죠. UL li, 요거 뭐 별다른 스타일 같은 건 적용 안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아이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뭐 돈 같은 이런 것들을 이 스타일 프롭으로 우선 땡겨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롭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적용하고자 하는 스타일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스트라이크 스루 되어 있는 작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죠. 이렇게 작대기가 그어져 있는 거, 이 텍스트 데코레이터 쪽에서 라인 스루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그어지는 건데, 이 다른 텍스트에 올리게 되면은 제 커서가 손가락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은 이 커서 쪽에 제가 포인터로 바꾸라고 이제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컬러도 이제 뭐 조금씩 바뀌겠죠. 이거는 이제 회색이고, 이건 검은색이고, 이런 식의 적용들을 우리가 배웠던 이 프롭스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자, remove span 요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것들은 이제 스팬입니다. 그냥 스팬. 요건 스타일 그대로 그냥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 근데 요것들도 사실 요거 눌렀을 때 동작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적용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냥 예제만 보여드리려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여기서는 프롭스를 받아서 여기 있는 이 투두에 있는 넘버 투두 돈을 받아서 그냥 요거를 쭉쭉쭉쭉 이렇게 입력하는 아이템이다. 아이템들이 그냥 들어가서 요 하나들을 구성하는 녀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이 리스트 쪽에서 밸류죠, 밸류 스테이트 투두 리스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맵으로 돌려서요, 맵을 하게 되면은 우선 순회를 하게 되죠. 순회를 하면서 각각에 있는 이 투두 리스트 아이템 타입을 순회하면서 이 투두 아이템을 각각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두 키 해갖고 넘겨주게 되면은 투두는 여기 있는 이 타입 자체니까 요 안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겠죠. 하면은 투두 넘버 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투두 아이템에서 사용을 해라 하고 넘겨주는 거고, 키는 이제 우리가 쓰는 뭐 그런 인덱싱 하기 위한 그런 키 값들이니까 요거에 대한 값을 하나 넘겨주는, 넘버를 하나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투두, 여기는 리스트니까 리스트가 아까 보셨던 이 폼 쪽에서 이 add를 통해서 add to를 통해서 추가가 돼서 갱신이 되면은 이 밸류 쪽에 여기서 투두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죠. 그럼 이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 이제 훅 이 사이클을 돌면서 업데이트가 된 값들이 여기서 렌더링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투두 리스트 맵이 다시 한번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된 값들이 다시 여기 또 하나하나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것들은 구현을 안 해놨어요. 딜리트 하는 거랑 토글, 요거는 함수만 만들어 놓고 제가 구현을 안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 요것들이 이해가 됐다 싶으시면은 각각의 어느 부분에서 이 함수를 적용하면 될지, 제가 추가하는 거는 요렇게 쓰면 돼요 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요것처럼 지우는 거는 요 X 버튼 누르면은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톡을 도는 요렇게 이제 스트라이크 라인 스루를 해주는 거거든요. 짝대기 그어주는 거. 요거는
이 안에 있는 리스트에서 얘를 찾아가지고 불리언 타입을 true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하면 될지, 그거에 대한 기능들은 여기다 구현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use context를 어디서 해가지고 사용하라 하면 될지 고민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실습 코드들이고요. 갑자기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을 하진 않았지만 props, state 이런 거 하면서는 엄청 간단한데, 이러다가 이제 이 컨텍스트로 넘어오니까 보고자 하는 코드들이 점점 늘어나요. 요거 제가 최대한 줄여서 이만큼 줄인 거거든요. 보통 이제 예제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요. 뭐 리듀서를 사용해라. 그리고 상태랑 그리고 뭐 디스패처를 구분해서 이 컨텍스트를 두 개로 쪼개서 구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리듀서, 디스패처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디스패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운 한도 안에서 컨텍스트만 넣은 예제들을 좀 뽑아왔고요. 우선은 요 정도 이해하시면은 컨텍스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이해가 된다 정도로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요번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컨텍스트 API까지 이해를 했다면 좀 이제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